자, 안녕하세요. 5차시 이번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딤 영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오늘 수업하고 나서 이제 공부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하는 영상임을 미리 밝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연습 문제 총 11문제를 풀어봤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그 지수와 관련된 거, 그쵸? 그래서 지수 법칙 또는 뭐 이제 지수의 확장 이런 것들 또는 거듭 제곱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싹 다 모아가지고 지금 같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한 문제 한 문제 해설해 보면서 진행해 볼 테니까요. 혹시 내가 수업 시간 중에 이걸 풀다가 틀렸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약했던 개념은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제곱근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뭐 세제곱근 하면 3개의 세제곱근이 존재를 하고 뭐 4개면 4개, 4제곱근이면 4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존재를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구하는 것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허수는 우리가 다루는데 조금 굳이 허수까지 다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제곱근 중에서도 실수인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실수인 거듭제곱근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인데 선생님이 정석풀이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된 풀이, 좀 더 빠른 풀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걸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이제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25가 나오는 것을 찾아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다 라는 식을 설정을 해놓고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서 x 값들을 구해내게 되면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들을 다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 실수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5를 일단 이항시켜서 x의 세제곱 더하기 125는 0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인수분해를 하겠죠. 인수분해를 해서 얘를 인수분해 공식 바로 쓸게요. 그러면 이제 이 125라고 하는 것은 5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골 이것은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요. x 더하기 5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의 제곱 즉 2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5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줘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는 실수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과연 실근이 존재할 것인가? 라는 것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은 1차항의 개수의 제곱, 즉 25에서 마이너스 4ac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의 4배를 빼주는 거죠. 그럼 100이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75라는 음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봐야 허근 2개가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는 이쪽의 해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쪽만 잘 봐주면 된다.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뒤에 게 0이거나 라고 했는데 뒤에 거는 풀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앞에 거는 0 이렇게 풀어주게 된다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실수는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5를 포함한 총 3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5를 제외한 나머지 2개는 허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기만 해도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결론을 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1차시 때 표로 같이 정리했던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근 이렇게 됐을 때 이것 중에 실수인 거를 골라봐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먼저 A의 부호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A가 0보다 큰지 또는 A가 0인지 A가 0보다 작은지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되겠고, 또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도 중요했었어요. 그쵸? 홀수라고 하면 a 값의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실수인 것은 한 개씩 존재를 했고요. 그것들을 우리는 n제곱근 a라는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자, 근데 짝수일 경우에는 a가 양수일 때는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중에서 양수인 애가 있을 것이고 음수인 애가 있을 텐데, 그게 서로 부호만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양수인 것을 n제곱근 a라고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음수인 거는 부호만 받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앞에 붙여주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일 때는 한 개 존재하겠죠. 그때는 0으로서 존재를 할 거고요.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작아지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허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판별하게 될 거냐면요. 자, 요 내용은 선생님이 옆에다가 조금 줄여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내용에 따지면 지금 마이너스 125라고 하는 것은 음수죠. 그것에 n제곱, 세제곱근인데 그렇다면 n은 3인 거니까 홀수죠. 그러니까 음수이면서 홀수인 거, 딱 실수인 거는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수는 한 개일 테니까 지금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마이너스 125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벌써 눈에 한 개 들어온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5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어차피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딱 한 개밖에 실수는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로 끝이다 라고 간결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풀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1번에 2번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라면 이것은 x의 4제곱은 81분의 1이 되는 x값을 찾아줘야 되겠지만, 이 81분의 1이 3의 4제곱분의 1, 즉 3분의 1의 4제곱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1분의 1은 양수면서 n제곱근, 즉 4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짝수인 상황, 즉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부호만 서로 달리한다 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아, 그러면 지금 이걸 만족하는 실수값 x는 3분의 1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호만 달리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같이 오겠구나. 이렇게 두 개밖에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체크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4차 방정식을 풀어갈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푸는 방법들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거듭제곱근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 지수에 지금 유리수들 또는 무리수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수지수에 대한 지수법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굳이 거듭제곱근의 성질 복잡하게 써가지 않고 바로 유리수 지수나 실수 지수로 바꿔가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지금 세제곱근 5의 18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표현을 해보면요. 먼저 여기 5의 18제곱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을 표현해 볼게요. 5의 18제곱의 세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3분의 1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요. 지금 여기까지는 표현이 된 거다. 아직 세제곱근 한 개 더 남았죠. 그래서 이것의 세제곱근이니까 여기에 또 3분의 1제곱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저 주어진 복잡한 거듭제곱근을 표현한 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쵸?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끼리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서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5의
18제곱으로 되어 있던 거에서 3분의 1을 지수에다가 곱해주고요. 그 다음 3분의 1도 지수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을 해줬을 때 5의 제곱 이렇게 남게 될 테니까 25구나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다. 유리수 지수로 바꿔 표현하면 상당히 간단해지죠?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2번도 가볼게요. 4제곱근 7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안에 있는 요 4제곱근 7 지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7의 4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제곱이니까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쪽까지 계산을 해주게 되면 7의 4분의 1 곱하기 2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뒤에 거 보시면 7의 6제곱에 루트에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근데 루트 앞에는 조그만 숫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쵸,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첨자 2자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게 된다면요. 요거는 지수 형태로 바꿨을 때는 몇 제곱?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앞에 탕은 7의 2분의 1제곱으로 약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탕은 7의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지수만 서로 계산을 해봤을 때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 형태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 간에 뺄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지수법칙 써주면요. 7의 2분의 1 빼기 2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계산 만료해주면 7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이 마이너스 지수는 여러분들이 지수의 부호를 바꾸면서 뒤집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7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3번 문제 가볼게요. 0.75 이런 게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다면 분수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81 또한 3의 거듭제곱 형태니까 3의 4제곱으로 바꿔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 0.75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으로 표현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꿔 써주면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4 곱하기 4분의 3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약분하면 3의 세제곱 즉 27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밑이 서로 같은데 지금 나눗셈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그럼 지수 간에 뺄셈으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루트 2 플러스 1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루트 2, 루트 2 서로 계산돼서 사라질 거고요.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로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3의 제곱, 즉 9 이렇게 결론 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계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틀린 곳을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리수 지수에 대한 지수법칙을 적용할 때 또는 실수지수에 대한 지수법칙을 적용할 때 선생님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번 시간 레벨 3 문제에서 봤을 거예요. 밑이 언제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 밑이 0보다 클 때만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에서 지금 마이너스 3의 제곱과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마이너스 3의 6제곱으로 정리한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정수지수죠.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정리했을 겁니다. 자, 지수가 이제 우리는 자연수 범위였던 거에서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정수, 그리고 유리수, 그리고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어 왔는데 밑의 범위가 점차 좁아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뭐 밑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실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정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수에 0이라는 애가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0의 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0의 0제곱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밑이 0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유리수와 실수 범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음수의 몇 제곱 이런 걸 따질 때 실수로서 정의되지 않는 허수가 등장할 수가 있게 되더라.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에 2분의 6제곱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거는 원래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걸 만약에 거듭제곱 표시로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식을 마이너스 1의 6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봐서 이것의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해버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못했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지수법칙을 적용한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에 2분의 6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쪽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루트 1 이런 값이 나와서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모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체 범위를 양수일 경우에만 지수법칙을 약속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주의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 실수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밑은 항상 0보다 큰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의 정수지수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OK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쪽에서 지수법칙 썼죠. 그쵸? 지금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려고 이렇게 제곱을 밖으로 꺼내내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럴 경우에는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이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음수값이 들어갔죠. 문제가 된다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쪽 니은번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니은번에서 문제점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은 사실 올바르지 않은 계산이니까요. 니은번이 답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수에 유리수나 실수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밑이 0보다 큰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상당히 복잡하고 긴 식들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이 주어지게 되면 지수를 먼저 우리는 지수식으로 간단히 표현한 다음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꿔볼게요. 1번부터 보게 되면요. 지금 A의 세제곱 B라고 하는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것에 지수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배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세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지수끼리 서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2분의 3제곱,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 루트항 같은 경우에는 A의 마이너스 5제곱 B라고 하는 것의 전체 2분의 1제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 2분의 1이 분배되면서 지수에 각각 곱해지는 형태가 될 테니까요. A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B의 2분의 1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은 마찬가지로 분배를 해줬을 때 A의 마이너스 2제곱, B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는 서로 계산이 불가능하니까요. 계산 가능한 것끼리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2분의 3, 여기는 곱하기니까 지수간의 덧셈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니까요. 빼기로 계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에 2분의 1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처리하고요. 나누기니까 빼기로 처리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A쪽의 지수를 보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 2가 되는데 이쪽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2, 즉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계산했을 때 플러스 1이 된다. 즉 A의 1제곱.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이쪽 계산하면 1이고요. 이쪽 플러스 2로 처리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2니까 3. 그래서 B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지수로 잘 바꾸면 되는 거죠. 2번 가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보면 2분의 1제곱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것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해주면서 지수에 곱해지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다. 그럼 A의 2분의 6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 정리되겠고요. B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두 번째 항 보게 되면요. 4제곱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요거는 4분의 1제곱으로 적어주게 된다면요.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수의 4분의 1이 각각 나눠지면서 곱해지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A의 4분의 2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 정리할 수 있겠고요. B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곱하기 A의 이제 이쪽에서 이게 두 개의 지수가 곱해지게 될 텐데 그럼 루트 8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루트 4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얘는 2분의 1로 계산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A끼리 계산해주고 B끼리 계산해주면 나누기니까 뺄셈으로 처리해서 지수간의 뺄셈으로 처리해서 3 빼기 2분의 1 그 다음 곱셈이니까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B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거기에서 4분의 3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했을 때 이쪽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계산되면서 A의 세제곱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 B에서는 1제곱이 남게 되겠네요. A 세제곱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요게 뭐여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괴랄하게 늘려놓은 식인데요. 차근차근 가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부터 볼게요. 여기에 루트 A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A의 앞에 첨자 2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해주면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거기에 두 번째 루트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2분의 1제곱. 그리고 마지막 루트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2분의 1제곱. 아이고. 자. 그래서 요거 전체에 한 번 더 2분의 1제곱을 처리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먼저 계산해보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될 것이다. 즉 A의 8분의 1제곱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는데 가볼게요. 먼저 루트 A부터 표현해보면 그쵸? A의 2분의 1제곱이죠. 자, 근데 앞에 A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써주고요. 자, 근데 여기에 전체에 루트가 한 번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 루트를 2분의 1제곱으로 처리해주고 자, 근데 한 개 A가 더 있어요. 그쵸? 지금 요 A를 말한 거예요. 이 A가 이 A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루트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에 2분의 1제곱을 취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쪽 안쪽 보시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간의 덧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의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제곱 처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처리하게 되면 A의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즉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한 번 더 A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더해야 되겠네요. 지수간에. 덧셈으로 처리하면 A의 4분의 7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또 이것의 전체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곱해줘서 A의 8분의 7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상당히 길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탕은 A의 8분의 1제곱으로 정리가 되었고 뒤에 탕은 A의 8분의 7제곱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지수를 더해주니까 A의 1제곱, 즉 A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간단할 거예요. 보시면 다 지수 형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A의 4분의 1제곱 빼기 B의 4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4분의 1제곱 루트는 2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뭔가 보이지 않나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보게 되면 합차공식의 형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줬을 때 A의 4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B의 4분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 자,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간의 곱셈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요.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합차공식의 형태네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A-B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 보죠. 5번 A가 1보다 클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아까처럼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지수를 차근차근 고쳐나가시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게 됐을 때 얘는 지금 먼저 안에 있는 것부터 써볼게요. a 곱하기 루트 a니까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제곱근 a의 세제곱 요거 지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그쵸? a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요 부분을 옮겨 쓴 거예요. 그쵸? 근데 앞에 세제곱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 전체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같은 원리로 뒤에 것도 보시게 되면요. 먼저 a 곱하기 세제곱근 a의 k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3분의 k제곱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의 6제곱근 붙어 있으니까 이거 전체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이다.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좀 해보죠. 정리를 해보죠. 그럼 얘는 A에 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간을 덧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것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안에 있는 지수를 계산해 주게 되면 4분의로 통분해 주면 되겠죠. 그럼 4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암산 좀만 해주면 4분의 9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것의 3분의 1제곱이다 보니 이번엔 지수간에 곱셈을 해주게 되면요. 9와 3 약분되겠죠. 그래서 A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쪽 보게 되면요. 이쪽은 지금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간에 덧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A의 1 더하기 3분의 K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6분의 1제곱이 전체적으로 취해져 있으니까 지수에다가 6분의 1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6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두 개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우리 지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보죠. 그럼 얘는 A의 0제곱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오른쪽 정리를 해주게 되면 A의 4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K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나눗셈이니까 지수간에 뺄셈으로 처리한 겁니다. 근데 얘가 A의 0제곱이 되어줘야 된다. 그럼 밑이 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식이 같아요? 그럼 지수끼리 같아져야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지수방정식이라는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다루게 될 식인데요. 지수끼리 지금 같아져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4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K 라는 식이 0이 되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탕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그럼 4분의 3이라고 하는 애는 6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K가 되어줘야 된다. 그럼 양쪽에 6과 4의 최소공배수인 12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10이니까 약분돼서 3이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9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오른쪽은 2배의 1 더하기 3분의 K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줬을 때 2로 양쪽을 나눠줄까요? 그럼 2분의 9는 1 더하기 3분의 K 이렇게 되겠고 1 이항시켜서 계산해주면 2분의 7은 3분의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3을 곱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K는 2분의 21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6번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A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은 5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각각의 항을 제곱시킨 거 이 K니까 A의 K제곱의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각을 제곱시킨 것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요. 또는 그것을 각각 2분의 1 시킨 거 반대로 말하면 얘를 제곱시킨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뭔가 느낌 오시죠? 어떤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에서 쓰게 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가운데 생기는 혼합항인 2AB를 빼주면 나오게 된다라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A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의 K제곱분의 1로 바꿨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항의 역수입니다. 그럼 이 둘을 곱해줬을 때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 AB가 1이 되면서 요 빼는 값이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지금 A의 2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K제곱인데, 얘는 AK제곱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위에 적혀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A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K제곱 A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해진 게 들어갈 텐데 곱한 게 얼마? 1. 그래서 뒤에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이 A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5라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5의 제곱 빼기 2로 계산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25 빼기 2니까 23이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난감했을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2배하는, 그쵸?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은 알지만 2분의 1제곱에 대한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얘에서 줄이는 공식을 모른다면 반대로 얘로부터 올리는 방식으로 식을 써보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써봤을 때 A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2분의 K제곱에 대한 것의 제곱항들의 합이니까요. 이렇게 제곱항들의 합이니까요. 얘를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A의 2분의 K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요거 전체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건데 두 개가 지금 서로 부호가 지수만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역수관계다. 곱하면 1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좌변에 있는 거 문제 조건상에서 5라고 정해졌으니까 5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이항시켜 줄게요. 그럼 7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의 2분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은 제곱을 띄어내면서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루트 7이라고 적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A 값이 일단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수함수에서 좀 더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어떤 값에 만약에 실수제곱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면 뭐 요거는 사실 안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밑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이런 식으로 지금 A의 2분의 K제곱 이것도 0보다 클 거고요. 이쪽 지수에 마이너스 취해봐야 부호는 바뀌지 않죠. 역수를 취하는 값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도 양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7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루트 7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 세 양수 ABC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지금 우리 ABC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를 갑자기 막 n을 막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긴 어려우니까요. 여기에는 ABC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이 숫자로 관련된 표현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좀 기술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세제곱은 3 이렇게 주어졌어요. 양변에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걸 취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좌변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깔끔하게 1로 정리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럼 얘가 3의 3분의 1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같은 원리에 의해서
b의 4제곱은 5다 라고 되어 있는 거로부터 b는 5의 4분의 1제곱이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c의 6제곱은 7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c는 7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BC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표현해 보면요. 3의 3분의 1제곱, 5의 4분의 1제곱, 7의 6분의 1제곱의 전체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n을 분배시켜 가면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지수법칙에서 지수끼리 서로 곱해지는 형태로 정리가 될 테니까요. 얘는 3의 3분의 n제곱, 5의 4분의 n제곱, 7의 6분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n이 0이 아닌 이상은 이제 n과 3, n과 4, n과 6 셋 중에 하나라도 약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분모가 전부 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n값이 뭐 4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의 3이 나오게 되면서 약분이 안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제곱근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 결과값이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n을 생각해 줘야 되냐면, 분모에 있는 이 3, 4, 6을 깔끔하게 약분해 줄 수 있는 수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은 3, 4, 6 이 세 개의 숫자의 공배수가 되어서 전부 다 약분이 가능해져야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n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면 3과 4와 6의 어떤 거? 최소 공배수를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찾는 방법 배웠죠? 각각을 소인수분해를 하셔서 4는 2의 제곱,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요. 그 중에서 공통된 소인수에 대해서는 지수가 높은 것을 가져가고 공통된 소인수가 없다면 그런 것들 싹 모아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최소 공배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밑이 2인 거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수가 높은 거 2의 제곱을 가져오고, 3은 둘 다 3이니까 그냥 끌고 오게 되면 3 이렇게 되니까 12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7번 해결해 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출문제로도 다뤄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 가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수법칙이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1번 보기부터 보죠. 지금 4제곱근 4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것부터 고쳐볼게요. 4는 2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요 4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고요. 계산해주면 2의 1제곱이 되겠네요. 맞는 보기죠? 2번 가보죠. 지금 보시면 굳이 지수로 고칠 필요 없이 여기는 세제곱근 똑같거든요.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게 되면 세제곱근 5분의 20 이렇게 되니까 세제곱근 4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2번도 맞는 보기. 3번 어때요? 세야죠. 자, 3번은 여러분들이 지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좀 더 간단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은 뭐냐면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이 아니라 2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이 같은 것끼리의 곱셈이니까 지수 간에 뭘로 처리한다? 덧셈으로 처리한다. 곱셈이 아니라요. 그래서 2의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분모를 계산해주면 15분의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거듭제곱근 기호로 바꿔보게 된다면 15제곱근까지는 맞는데 안에 있는 숫자가 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의 8제곱, 즉 25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3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요게 답이 되겠죠. 자, 4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게 되면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두 개의 거듭 제곱근을 하나의 기호로 합쳤을 때는 앞에 있는 첨자끼리 곱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첨점 두 개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게 된다면 두 개의 거듭 제곱근 기호를 합칠 때 하나의 기호로 앞에 있는 첨자들의 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4제곱근 5랑 같은 수고요. 그럼 이렇게 곱해졌을 때 4제곱근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고 안에 있는 애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125라는 것은 5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줬을 때 총 5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밑이 지금 0보다 큰 양수값이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문제였어요. 어렵진 않으셨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보죠. 최실수 x, y, z가 이런 식을 만족시킨다. 뭔가 아까 7번이랑 좀 유사한데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이거 좀 난감할 거예요. 어떤 거 두 개끼리 묶어서 정리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줄을 쓰시면 되게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선생님은 얘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어떤 값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통된 값을 K라고 그냥 설정해 버릴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 두 개씩 비교해 놓고 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얘를 하나의 계산 결과 K라고 두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묶었을 때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취해주고 이렇게 묶었을 때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취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의 X제곱은 K라는 것을 정리해줬을 때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취하게 되면 3은 k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4의 y제곱은 k다 라는 것을 통해서 4는 k의 y분의 1제곱이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 11분의 1의 z제곱이 k다 라는 것을 통해서 12분의 1은 k의 z 영상이 중간에 한번 끊겨서요.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 단계가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3의 x제곱은 k다.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취하면서 3은 k의 x분의 1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렇게 각각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보게 되면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지금 이쪽에 있는 지수들 간의 합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수끼리 더하기 위해서는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 싹 다 곱해주게 되면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것은 3 곱하기 4 곱하기 1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네.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1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은 모든 밑에 대해서 0제곱이 되는 수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k의 0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두 식이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지수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0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지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위해서 설계된 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응용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온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가보죠. A값은 0보다 크고요. A의 2x제곱은 3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2번 있는데 1번 풀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설지에는 두 가지 풀이 다 적어놨겠지만 선생님은 그 중에서 좀 더 간편한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단위가 A의 2x제곱이에요. 그럼 얘도 최대한 A의 2x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x제곱분의 1 이 의미거든요. 보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레벨 5 문제 해결하면서 봤던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면서 저 마이너스 x제곱을 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앞에 탕은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a의 2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의 합으로 정리가 될 텐데 마이너스 x 더하기 x니까 0으로 처리될 거예요. 그래서 a의 0제곱 즉 1이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사실상 요거예요. a의 2x제곱 아시죠? 3으로 주어졌으니까 3 더하기 1분의 3 빼기 1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걸 곱하면 되겠어요? a의 3x제곱. 자, 이건 기출문제랑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a의 6x제곱 더하기 1분의 a의 6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a의 6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a의 2x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2x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 2x제곱을 3 넣어주게 되면 3의 세제곱 즉 27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27 플러스 1분의 27 마이너스 1 즉 28분의 26 2로 약분해주면 14분의 13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보죠. 11번입니다. 1024분의 1에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아까 봤던 아이디어죠. 그러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n, 이 약분될 수 있도록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꿔보게 되면요. 1024라고 하는 수는 2의 10제곱입니다. 자, 근데 그거의 역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곱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0제곱, 얘가 1024분의 1이고요. 그것에 n분의 1제곱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n분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요.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이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n분의 10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로 약분이 됐다 쳐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지수라고 하는 이 부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역수가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얘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n분의 10이 2라는 수가 될 수 있다면 2의 제곱 해가지고 4 자연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근데 꼭 자연수만 나와야 될까요? 아니요. 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얘가 1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지수에 0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 마이너스 n분의 10이 만약에 0이 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n의 값에 뭐가 들어가면서 이 전체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스까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 앞에 있는 마이너스부터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n 값은 일단은 음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저 10이랑 약분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10에 약수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n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처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10에 약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10과 약분되어서 사라질 수 있는 애들이어야 된다. 즉 n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4개의 값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해설 영상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개념이 있었구나 라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을 좀 더 복습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